네, 시장공감대의 하이라이트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나와주셨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에 지금 큰 관심이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입에 온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합니다. 의견 나눠주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준비하신 내용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일시적인 보류가 예상된다. 이거는 휴전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증시는 상방 쪽 아니겠습니까? 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네. 그 미국에서 예상하는 것은 이제 일단 휴전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관세 부과한 거를 멈추는 게 아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일단 보류해서 내년 봄으로, 원래 1월 달에 실행하려고 했던 걸 봄으로 밀어놓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이때까지 관세 부과했던 부분,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휴전할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제기해 준 상황이죠. 제기해 준 상황이라면 사실 휴전을 하고 끝난다, 휴전만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져올까요?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시장 나온 이슈는 벌써 보류까지도 예상하고 있고 휴전까지도 예상하는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이 나오면 결국 이거는 본전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타결이 나와야겠죠. 물론 뭐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해서 많은 이익을 받기 때문에 뭐 멈추고 싶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휴전 이상의 이슈가 시장에 나와야만이 실제로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기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류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관세 부과 2,500억 불의 관세 부분을 멈춘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부여하는 거에 대한 것을 보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나 경기에는 여전히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무역협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기대됐고 또 거기에 따른 예측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측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타결이라면 시장이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에 배석자 중에서 나바로가 원래 배석의 명단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 나바로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매파죠. 그리고 트럼프하고 산책하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가지면서 트럼프의 정책의 일변도를 만들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단 강경파를 빼고 가려고 하다가 다시 놓았다라는 것은 좀 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뭐 가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거 하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이슈화 만들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예상치가 나왔다는 거, 그 예상치를 빗나가면 일단 실망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제가 5시 40분까지는 플러스였어요. 0.39% 정도. 그러다가 장 끝날 무렵에서 쭉 빠져가지고 십자 도지의 모습을 나왔죠. 여길 뚫고 올라갈지에 대해서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어쨌든 일목균형표상의 후행 스패, 제가 이틀 동안 급등이 하나 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사실 급등은 나왔는데 완전한 급등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25,500까지 정도는 올라왔어야 진짜로 이거 의외의 차트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시장도 기대치와 또 의외의 어떤 뭐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올랐지만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호전 신호로 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올라온 거 많죠. 그러나 차트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아직은 호전 모습이 100% 확인되는 상황은 아닐 거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G20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좀 보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큰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제가 이제 매번 얘기했던 것 중에는 이제 원달러 얘기 좀 많이 합니다. 연준 의장이 발언하면서 원달러가
급격히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서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원달러가 쉽게 가지 못한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원달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약간 시간 횡보를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가 남아있긴 한데,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시간 역의 환율하고 우리나라 본장 환율이 너무 달라서요. 이건 도대체 뭐 전날 밤에 매매했던 사람이 아침에 수익을 왕창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니면은 전날 매매했는데 뭐 아침부터 손실이 가중되거나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있어서 약간 좀 의아하지만,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이 후행 스팬이 타고 갈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벗어났죠. 이걸 타고 가면은 굉장히 많이 가는데 타고 가지 않고 이게 꺾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다니까 결국은 내년 초반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이동했다라는 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어떤 변화가 이룰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코스닥에서 그 개인들이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1조 2천억을 한 달 동안 샀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물렸을 때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관이나 외인이 물리면 어느 순간 이거 올릴 때 막 올려가지고 자기 손실 털고 나갈 수 있는데 개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매수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저점 대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야 정말 개미들이 매매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의외의 한 방으로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책이 안 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마도 여기서 금통위가 오늘 금리 인상했죠. 근데 시장은 뜨뜻미지근한 모습이죠. 좀 약세의 모습이지만, 왜냐하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불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의 모습, 이게 이제 앞으로 3개월 안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특히 가계 대출을 많이 받았던 개인들이 지금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앞으로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면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은 결국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버티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산 코스닥 시장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우량주가 많은 코스피가 더 유리한 시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미들이 일단 매수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올라간다면 물량은 줄여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좀 힘든 코스닥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번 달 이제 오늘이 마무리인데요. 1조 넘게 매수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연말에 좀 좋은 성과 가지고 가셔야 될 텐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주말에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 크게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12월 첫 거래일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